주말이 지나고 나서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졌는데 이걸 보면 지민비조 현상이 이제 뚜렷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지민비조라는 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찍는다. 요건데 그렇게 하겠다는 유권자가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적이죠. 네. 이것 때문에 당황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부터 좀 당황했고요. 그러셨군요. 아니 이렇게까지.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공천 파동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당황한 사람이 일테면 국민의힘도 네.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아니 조국 신당 만들어 봐야 저 3%도 안 될 텐데 이렇게 했다가 훅 뛰어오르는 걸 보고 저 사람들 투표장에 다 나오면 지역구는 우리를 찍을 일이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당황을 하는 흔적이 좀 보이고요. 허를 찔렸다. 뭐 이런 표현들을 그쪽 당 사람들이 합니다.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에서도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네, 조선일보 보도가 굉장히 크게 썼더라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네, 오늘 아침에 일면 머리로 썼죠.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국 혁신당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사설도 쓰고 칼럼도 쓰고 주장을 했는데 네. 현실은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보수 언론도 좀 당황하는 것 같고. 아무튼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자 변수로 네.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실제 현장에서 그 민심을 접촉하는 분들, 고참 당원들하고 좀 이렇게 취재, 통화 이런 걸 좀 한 일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금도 이 화가 나 있는 네. 유권자층이 꽤 두텁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볼 때 그 전에 가장 강하게 가장 세게 윤석열 정권하고 맞서서 싸우던 사람, 네. 그 정치인이 누구였느냐. 또 가장 윤석열 정권한테 아주 잔인하게 네. 핍박을 받던 탄압을 받던 정치인이 누구였느냐. 네. 그게 이재명 대표였대요. 네.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법 리스크에서 약간 벗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2번이나 했는데 한 번은 국회에서 부결이 됐고요. 또 한 번은 가결이 됐는데 법원에서 네, 영장을 기각을 해버리고 네.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 감옥에 갈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핍박받는 정치인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조국 네. 전 교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죠. 네. 이 사람은 곧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국 전 장관은 3년은 너무 길다. 네. 이 선거 구호가 그거예요. 윤석열 정권 지금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해서 탄핵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광화문에 가서 정권 탄핵,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탄핵 촛불 집회를 한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화난 유권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 맞아. 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야 돼. 네.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거고요. 마침 그러던 차에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찍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 하는 거 보니까 정이 좀 떨어졌어. 네. 이런 사람들이 조국 신당이란 대안이 생겼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네.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높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당분간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단 이제 어떤 변수가 있냐면 여론조사에서 답변하는 거하고 실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거하고 또 약간 다를 수가 있고요. 네. 비례대표를 찍으러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를 찍으러 가는데 가서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을 찍어야 되는지 이렇게 네. 이제 실제 투표 날에는 좀 주저할 위험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거 관리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구는 반드시 민주당을 찍어라 이런 방식으로요. 네, 지금 아니면 꼭 나와달라, 조국 이렇게. 혁신당에서 캠페인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좀 어정쩡해요. 이걸 아니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이 더불어 민주연합 네, 그만큼 비례대표가 줄어들잖아요. 네. 사실은 제로섬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좀 난감한 거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우리는 같은 편이야라고 이제 자꾸 팔짱을 끼려고 하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걸 뭐 싫다고 떨칠 수도 없고 네.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뭐 어정쩡하게 예 그냥 이러고 있는 네. 현재 벌어지는 장면은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을 찍으러 왔다가 지역구도 찍긴 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 그냥 민주당 찍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원래는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동 때문에 실망해서 아예 투표장에 안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민주당을 그나마 지역구는 찍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거리를 너무 이제 멀게 유지하기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그 지민 비조라는 게 애초에 조국 혁신당의 전략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역구 후보는 안 낸다, 우리는 비례만 낸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랑 어떻게 뭐 연대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만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강성 야권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는데, 중도층이나 무당층 이런 사람들의 표를 이제 확보하는 데에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실제로 최근에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다 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 실제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중도 성향, 중도층 유권자들이 조국 그 이른바 그 조국 교수 지지하는 그 네. 열성 지지층, 저 사람들 말이야 좀 너무한다 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약간 등을 돌리는 네.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죠. 그런데 자, 민주당 공천 파동을 보고 나 정 떨어졌어, 나 투표 안 할래 이렇게 했다가 가만히 있어, 조국 혁신당 찍어야 되잖아, 나 투표할래. 네. 이렇게 돼서 투표장으로 나가게 되는 네. 이게 플러스 효과가 있죠. 네.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지금으로서 후자가 더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 꼭 그렇게 불리한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도 이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몰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어디 가서 시장에서 빵을 사가지고 양손에 한쪽에 한 4개씩 들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설명을 몰빵이라고 써가지고 안 된다. 네. 지금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 된다. 네. 몰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캠페인들을 이재명 대표 열성 지지층에서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그 준위성 정당 계속 얘기했었던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후보만 내는 게 아니라 진보당에서 3명, 기본소득당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새 진보연합에서 3명,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4명 이렇게 후보를 내고, 민주당에서는 20명 이렇게 내가지고 총 30명의 후보를 이제 배치한다, 이런 계획인데, 좀 지금까지 이제 후보로 선정된 사람들의 이제 이름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인물이 있으셨나요? 예. 지금이 굉장히 뜨거운 정치적인 이슈가 돼 있죠. 이게 우리 방송 나갈 때쯤에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을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민사회에서 그 일종의 그 뭐 오디션 또 뭐 평가 이런 방식으로 일단 4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지혜 전 서울과기대 부총학생 회장, 여성입니다. 또 정영희 전 전국 여성농민총연합 사무총장. 또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뭐 이렇게 4명을 선출을 했는데, 이분들 중에 이제 전지혜 씨하고 정영희 씨 이 두 분은 뭐 어떤 직능 대표성도 있지만 어떤 활동가로서 굉장히 그 좀 실적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 좀 시민사회 쪽에다 요청할 때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뭐 플랫폼 노동자 뭐라든가 소상공인 뭐 이런 사람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뭐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한 2사람 정도가 이제 활동가들로 선출이 됐는데, 이분들이 양쪽에서 약속하기로는 비례대표 1, 2, 3, 4 이렇게 상위 순번에다가 아마 배치하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1번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전지혜 씨 같은 경우에 그 몸담고 활동했던 단체가
이 한미 군사 훈련을 좀 뭐 네. 줄여야 된다라든가 네. 반대 시위를 했다고 하죠. 미국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반대하는 이런 시위를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할 때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좀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네. 아니 그거 말고 비정규직이라든가 뭐 이런 쪽 소상공인 이쪽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좀 곤란합니다. 해서 지금 좀 다시 선출을 해달라. 재검토를 요청했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시민사회 쪽에서도 처음부터 이거 어차피 검증은 민주당 쪽하고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절차를 어떻게 밟게 될지 이 네 분을 다시 선출하게 될지 네. 아니면 이 중에 이제 일부만 다시 선출할지 아니면 순위를 혹시 바꾸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결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결론이 안 나고 논의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지혜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 재검토해달라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의힘에서 색깔론을 꺼내든 약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였다는 점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뭐 진보당 후보도 이제 3명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아니 본인이 감옥 안 가려고 종북 세력이랑 손잡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철진한 색깔론 또 꺼내든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굳이 이렇게 색깔론을 다시 또 꺼내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게 뭐 원래 전공입니다. 네. 저는 그 예상했어요. 당연히 나올 것이다. 아하 그러셨군요. 원래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진짜 보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네. 기득권 세력이고 뿌리를 굳이 따라져 들어가면 옛날 그 해방 직후에 친일파로부터 이 한국 사회의 어떤 기득권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네. 그쪽에서 그 반독재 투쟁하던 사람들을 다 빨갱이라고 감옥 보내고 사형시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선거 때 이게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간단해요. 그게 그 2014년에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시켰다. 네. 네, 그때 이제 그 뭐 쉽게 얘기해서 빨갱이죠. 그러니까 네. 종북이다. 이건 북한하고 비슷한 정당이다. 네. 해서 이제 해산을 그 결정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 합니다. 자체가. 그래서 네. 오늘 아침 제 칼럼도 굉장히 좀 세게 썼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진보당하고 뭐 이런 정당이에요. 그런데 뭐 비슷하니까 또 그게 그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여기도 빨갱이다. 그러니까 이 정당하고 선거 연대를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도 빨갱이다. 네. 빨갱이는 찍으면 안 된다. 뭐 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네.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안에 이른바 빨갱이 출신 정치인들 많아요. 네. 이 사람들 전향했는지 아닌지 확인해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그 진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지 전 이 화가 나서 이 분노를 좀 감추기가 어려운데 이게 네. 이제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겹지도 않. 아니 한동훈 위원장은 명색이 그래도 그 새로운 정치인이라고 하고 뭐 특수부 공안도 아니고 특수부 검사를 했다고 하고 이제 50대 초반 됐고 뭐 온갖 그 멋진 옷 입고 뭐 이렇게 굉장히 엘리트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왜 갑자기 여기서 무슨 뭐 종북이니 뭐 숙주니 뭐 이런 옛날 그 나이든 그 사람들이 하던 색깔론을 똑같이 하고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한용 선임 기자는 이렇게 좀채로 흥분하지 않는 분이신데 오늘 굉장히 색깔론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지만 보수 언론에서도 색깔론을 내세우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려를 나타내는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이 전지혜 이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대한 후보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도 이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총선에서 이런 공격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실제로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불필요한 그 이념 공세를 뭐 다 그대로 맞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그 우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뭐 이제 그런 뭐 다른 계층적인 어떤 정체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비례대표 앞순위에다 내세우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민주당 안에서 무슨 아니 뭐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이게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에서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 현실 정당으로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의 일부 후보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아서 비판을 받고 있는 후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 출신인 도태우 후보인데 이제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물론 경선을 거쳤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과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북한 개입 가능성을 이제 얘기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공천이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센데 이제 애초에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어제였나요? 비대위에서 우려가 나왔고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공관위에다가 공천 재검토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아직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결정이 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좀 요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다행이죠. 어쨌든 국민의힘 비대위 안에도 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김경률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반대 토론을 세게 했다고 그래요. 이거 5.18 우리가 당론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기로 한 정당에서 이게 뭐냐? 근데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니 그 옛날에 했던 발언이고 뭐 그게 꼭 그런 거는 아니고 뭐 다양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분은 정무적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그냥 갈 줄 알았더니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이 제동을 걸었어요. 일단 뭐 재검토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넉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것도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에 아까 530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대통령 출신 용핵관이라고 소위 말하는 분들이 대거 이제 몰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뭐 안상훈 전 사회수석, 천효정 전 부대변인, 최단비 성은경 전 행정관 이런 분들이 이제 공천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용핵관 출신들이 대체로 험지에 출마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례에서 당선권 순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지금 그 국민의힘 처지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일단 공천을 해놓고 나니까 지역구 끝났는데 일단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전부 남자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 그 비례에서 여성들하고 청년들을 대거 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챙겨줄 정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비례대표 공천 신청하는 건 자유예요. 어차피 대통령실에 애초에 왜 들어갔을까요? 애초에? 공천 받으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뭔가 좀 정치를 하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좋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경력을 쌓으려고. 그렇죠. 또 거기에서 대통령실에서 한 자리를 하면 국회의원이 되기가 좀 쉽죠. 그런 겁니다. 또 이 대통령실 참모를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당연히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원이 좋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일해봐야 뭐 힘들기만 하고 맨날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나기만 하고 별 재미없어요. 역시 국회의원을 해야 국민의 대표가 돼서 좀 목에 힘도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신청은 많이 했는데 그렇게 당선권 안에 뭐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가능성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천 신청자들 중에서 비공개 신청자들이 있는데 보도로 나왔습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그리고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이 이제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공천 신청한 게 이분들이 뭐 적절하냐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 분석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굳이 이제 공개적으로 신청을 안 하고 비공개로 신청한 이유는 뭐지?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죠, 뭐 드러낼 만큼 떳떳하지 않으니까 네.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이뇨한 위원장은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네. 이분이 무슨 그 위성정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네네. 한데 이분은 그 좀 위험해요. 워낙 네. 말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혁신위원장 할 때도 무슨 이준석 대표 전 네. 대표한테 뭐 설명 뭐 가서 설득을 한다고 하면서. 뭐 준석이 아버지 뭐 이렇게 교육을 맞아요. 잘못 받았다는 동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나라님이라는 동 네.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푸른 눈의 한국인이 아니고 푸른 눈의 한국 꼰대인가요? 네, 푸른 눈의 한국 꼰대다 이제 그런 별명을 얻어졌죠. 그래서 네. 이분은 지금도 말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 서대문 지역구 출마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인이 절대 안 된다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 부인 결재가 안 떨어져서 이제 정치를 하고 싶고 근데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김행 전 네. 장관 후보자 이분은 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그러니까 네. 장관 후보자 지명돼서 이제 그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어났고요. 강서구청장 참패할 때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 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비례대표 신청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받아줄까? 네. 지금 누군가를 믿고 아마 미루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결과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셨다가 다시 뭐 그분이 그때 나오신 것 이제 같은데. 엑시트하겠다는 건 아마 네. 장관 여성가족부를 물을 없애겠다. 네, 뭐 그런 이런 취지로 네, 아마 엑시트라는 취지였죠. 표현을 썼던 모양인데 하여튼 네네.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그 욕구 자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한 뭐 이런 분이라고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예, 좀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대통령 선거가 양쪽 후보들이 다 좀 센 사람,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대통령이 돼서 뭐 정치를 잘하거나 국정을 잘 이끌어갈 사람보다도 네. 저쪽을 확실히 꺾을 수 있는 사람. 또 저쪽 상대방을 가장 확실하게 혼내줄 수 있는 네. 약간의 악당 기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후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총선 앞두고 또 거기에다가 한동훈이라는 또 이 타고난 싸움꾼이 끼어들면서 지금 우리 그 진흙탕 싸움을 한자로도 부르는 말이 있죠. 네. 그런 정도로 이 아주 추합니다. 이 판 자체가.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는데 보면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총선은 폐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왜 우리 민주당 공천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 사실 국민의힘 공천이 더 심하다 하면서 저기는 사면 공천, 음란 공천, 네. 돈봉투 공천, 네. 친일 공천, 탄핵 공천, 탄핵 비하 공천, 죄송합니다. 극우 공천, 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공천,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온갖 안 좋은 거 다 안 좋은 붙여놨네요. 거 다 갖다 붙여놨. 이게 네. 너무 심해요. 네. 뭐 그런데 뭐 야당이라는 게 원래 여당을 공격하는 집단이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워낙 말을 이제 세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걸 이제 하루 뒤에 한동훈 위원장이 반격을 하는데 네. 폐륜이 뭐냐? 형수 욕설, 네. 배우 관련 의혹, 뭐 이제 이건 스캔들 과거까지 얘기하는 이제 다 거죠. 끄집어내는군요. 검사 사칭, 네.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네. 이제 그 형님 그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많아서 말을 다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부패 공천. 대장동, 백현동, 뭐 세상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기소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뭐 존재하냐? 뭐 이런 법카로 일제 샴푸 사 쓰신 분. 네. 이거는 정당의 부대변인 정도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자기 스스로 몸을 낮춰가지고 아주 그 험한 말을
거침없이 입에다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좋은데 알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건 다 좋은데 이렇게 되면 선거 끝나고 양쪽 다 네. 반정치주의내지 정치 혐오증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아니 한동훈 위원장 저 사람 훌륭한 줄 알았는데 정치인 되더니 완전히 뭐 이상한 말만 저렇게 하네. 사람들이 이제 정치 자체에 대해서 혐오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제발 좀 이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말로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네. 더럽게 네. 치고받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그것도 대표들이. 네. 대표들이 네. 독설 대 독설. 이게 선거가 아니고 전쟁을 치르는 것 같고요.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좀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품격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고 품격 있는 정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